오원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간 시장을 끌었던 반도체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 전체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닥도 부진한 모습 이어지면서 이번 주의 마무리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에도 양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모두 크게 하락한 데다 젠슨한 기대감 받아들였던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면서 현재 시간 4.91% 내린 8,2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대부분의 종목에서 파란불 켜지며 4.19% 내린 1,00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부터 크게 흔들렸던 코스피입니다. 8,300선을 내주면서 출발하더니 내림폭이 확대되면서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낙폭을 일부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닥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개장부터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낙폭 확대되면서 3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내주는 모습까지 이어졌는데요. 994포인트까지 떨어진 이후 마찬가지로 일부분 낙폭 회복엔 성공했으나 여전히 투심이 무거운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2조 7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고요. 개인이 이 물량 받아주면서 현재 시간 2조 6,5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 변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은 1,300억 가깝게 현재 시간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팔자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2,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시장 무겁게 만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매물 받아내면서 2천억 넘는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도 현재 시간 300억 넘는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0원을 넘어서 1,54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환율과 관련한 대책 마련 발언들을 내놓고 있지만 쉽사리 원화 약세에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17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면서 현재 시간 0.88% 오른 1,5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당류 시리즈 누적 판매량과 매출이 지난달 각각 100억 개와 7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불닭 브랜드의 누적 판매량은 출시 14년 만에 100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불닭은 2017년 누적 판매 10억 개를 달성한 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 40억 개, 지난해 90억 개를 돌파한 데 이어 불과 반년 만에 100억 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연간 글로벌 판매량은 20억 개로 전 세계에서 1초마다 63개씩 팔려나가는 셈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라면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면서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2016년 93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838억 원으로 약 20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해외 매출 비중 역시 26%에서 80%로 확대됐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 시리즈의 성장 원동력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글로벌 팬덤에 있다며 SNS에서 불닭을 즐기는 문화가 놀이로 자리 잡으며 견고한 수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양식품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오름폭이 컸던 삼양식품인데요. 다만 현재 시간은 상승폭 대부분 반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수 회장의 주식 증여 소식에 오름폭이 조절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시간 0.27% 오른 11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부진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경기 방어주들이 부각되면서 은행 금융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브로드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인해 월가의 자금이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다른 여러 산업으로 이동됐고 은행과 헬스케어 종목 등 전통 경기 방어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배당 기대감이 높은 은행, 금융주들이 방어주로 꼽히며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더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의 불안전 판매 관련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임시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과 신한, 하나, NH농협과 SC제일 등 5개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기존 약 1조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대로 재산정해 당초 4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던 과징금이 논의 과정 중 단계적으로 낮아진 데다 이번 재산정까지 더해지며 최초 산전액 대비 85%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번 제재심의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7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은행 금융 관련주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계속해서 오름폭 지켜내고 있는 은행주들입니다. 신한지주 현재 시간도 6.59% 오른 10만 6,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3%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29% 오른 16만 9,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한 달간 국제교역에서 43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3조 3,70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자랑했고, 아울러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4개월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2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배 증가했습니다. 유성욱 한은금융통계부장은 사상 처음으로 흑자가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흑자 규모에 근접했다고 비교했습니다. 이어 주요국 경상수지와 비교하면 1분기 744억 달러 흑자로 작년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엔 일본과 대만, 독일 등에 모두 앞서며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이 반도체 시장 전반을 무겁게 만들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간만에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젠슨항 CEO의 방한 기대감 소멸되면서 그간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본격적인 방한 일정이 진행되면서 오늘 그리고 주말간에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이 현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지수도 떨어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거의 17년, 18년 만에 최고치의 환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뭔가 빗물을 뿌려줄 수 있을 봄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젠슨황 CEO가 아마도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에 지금 기자들이 취재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방송 중에도 젠슨황 CEO가 도착을 해서 아마 코멘트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젠슨황 타임입니다. 젠슨황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젠슨황 CEO의 방한 일정을 완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김포공항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젠슨황 CEO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1시 비행기가 내렸는지 착륙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곧 이 젠슨황 CEO가 얼굴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젠슨황 CEO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또 스마트하잖아요. 이러니까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 들리고 그 동선은 뭐고 연관된 종목은 무엇인지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관련된 연관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젠슨황 CEO의 방안의 핵심은 AI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필두가 될 것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나 LG전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도 역시 현대차가 핵심이겠고요. AI 인프라 확장, AI 시스템의 확장, 네이버가 연관될 수밖에 없고 NC나 크래프톤이나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다 젠슨황 CEO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젠슨황이 AI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자, 이 젠슨황이 오늘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 나와서 바쁩니다. 오늘부터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공항에서 바로 지금 젠슨황이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요.
T1 베이스 캠프라고 PC방에 갑니다. 이것이 스포츠 게임단, e스포츠 게임단 T1에서 운영하는 PC방인데 PC에 뭐 게임을 하러 가는 건 아니겠죠. PC방에 가서 페이커를 만난다고 합니다. 페이커 만나서 뭐 이런 퍼포먼스를 아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제가 AI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e스포츠 팀 전체를 만났는데 거기에 페이커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젠스랑 CEO가 또 이 그래픽 칩을 만들면서 처음에 공급했던 업체들이 게임 업체였잖아요. 이러니까 이 게임, 우리나라의 게임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젠스랑이 첫 번째 방문지로 이 PC방을 찾는다라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커를 만나고 나서 저녁에는 바로 홍대로 이동합니다. 저녁 식사가 원래 성수동의 삼겹살집에서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변경이 됐대요. 그러면서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형님 저요라는 삼겹살집에서 만난답니다. 예, 젠슨 형님 저요라고 하면서 이 나머지 이 그룹 총수들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이 지난번에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을 만났을 때 이 깐부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식당을 고르면서 이 식당 이름을 매우 많이 고민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사실 첫 번째 정해졌던 고깃집이라고 알려진 것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홍대에 이걸 찾았나 봐요. 형님 저요라는 삼겹살집에서 이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강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까지 함께 참여하는 걸로 보이고 플러스 알파로 누가 올지도 좀 주목할 부분이고, 재밌는 것은 이 삼겹살집에서의 결제는 이혜진 의장이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뭘로 하냐?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기로 했다라는 퍼포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참고로 제가 메뉴를 보니까 삼겹살이 한 1인분에 13,000원 정도 되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사인을 주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AI 칩,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AI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마 홍대에 오늘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일정들을 좀 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일정을 하게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사실 지금 공개된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젠스랑 CEO가 유퀴즈에 출연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아마 내일 토요일에 유퀴즈 녹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에 왜 또 왔는지, 4박 5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AI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지는 무엇인지, 위치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유재석 씨가 그런 질문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뭐 한국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과연 젠슨왕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내일 녹화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예정으로는 6월 10일 정도 다음 주에 방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도 유퀴즈도 한번 많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일요일이 되면 일요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요일의 일정은 잠실 야구장에 가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죠. 두산의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데 또 특별한 의미들을 담은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젠스랑 CEO는 두산 유니폼에 93번이라는 넘버를 백넘버를 달고 시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창립 연도가 1993년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93이라는 백넘버를 달 거고요. 그리고 두산의 박정원 회장이 시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젠스랑이 던지고 박정원 회장이 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텐데, 이 박정원 회장은 96번을 달았습니다. 두산이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96년에 이 두산그룹이 결국에 창립이 됐거든요. 그 의미로
9396 이렇게 백넘버를 달고 이 시구 퍼포먼스를 할 것입니다. 뭐 두산과는 뭐 계속 작년부터 올해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두산 전자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펼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또 엔비디아와의 이 로봇 피지컬 AI를 하는데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산도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제스랑이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찾아보니까 만나야 할 기업들도 많고 가야 하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쉬는 타임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회사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해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월 7일에는 NC 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와도 회동을 갖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크래프톤과도 지금 장병구 의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게임 업체들과도 이번에는 만나면서 게임이 이제 AI의 학습이라든지 구동하는 샘플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옵니다. NC나 크래프톤도 젠스랑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리고 6월 8일에는 월요일에는 네이버 판교에 있는 네이버 사옥에 방문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또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엔비디아 젠스랑에게 어떤 것을 어필할지 그런 것도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 사옥에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LG그룹 뭐 쌍둥이 빌딩 여의도 갈 것 같고 현대차그룹은 양재동 사옥을 아마 방문을 할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6월 8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AI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도 만나는 비공개 간담회 자리가 있습니다. 젠스랑 CEO가 신라 호텔에서 아마 묵을 것 같은데 지금 업스테이지나 노타나 이런 회사들의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또 괜찮은 회사가 있다면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거나 뭐 좋게 뭐 더 멀리 간다면 뭐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갑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로보틱스 연구소도 방문을 해서 학생들 이 AI나 반도체, IT 쪽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들도 만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제 또 나온 이야기인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이런 방산 무기와 관련해서도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젠스랑 CEO의 머리에서 아마 구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젠스랑 CEO가 이제 곧 도착합니다.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따른 수혜, 앞으로 AI의 미래, 우리나라의 입지,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질지 이번 주말과 월요일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5일 전세기로 전격 방한한다. 그는 입국 직후 서울 홍대의 한 고깃집으로 이동해 한국 재계 거두들과 삼겹살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한다. 이번 형님 회동의 식사비는 네이버 단말기를 통해 이혜진 의장이 직접 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역시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젠슨 황의 파격 행보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에는 김택진 NC 대표를 만난 뒤 잠실구장 마운드에 올라 프로야구 시구자로 나선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시타자로 맞대결을 펼치며 현장에서 로보틱스 협력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주 젠슨 황은 LG 여의도 사옥과 현대차 양재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피지컬 AI 동맹을 구체화한다. 특히 네이버 첨단 사옥에서는 글로벌 AI 팩토리 투자 협약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좋지 않고 젠스랑은 이제 곧 도착하는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관심은 저희가 딴 데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어렵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박근호 위원의 선택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증착 장비를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좀 올랐는데 오늘은 또 하염없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시장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증착 장비주들은 이런 조정을 좀 겪고 나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증착을 꼽은 이유는 네. 어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최태원 회장 발언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로 증착이거든요. 어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C 모두 네. 우리나라에서 증착 장비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들만 다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갖다 풀린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도 시장이 안 좋긴 합니다만 주성 엔지니어만 내려왔지 실질적으로 어제 상한가 쳤던 증착 장비주들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는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왜 시장이 지금 증착 장비에 주목을 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웨이퍼 위에 계속 얇은 방망을 쌓아 나가는 거죠.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한 몇십 번 정도 이제 증착을 하고 낸드도 2D는 한 몇십 번 하고 3D 낸드는 몇백 번을 증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증착 장비가 이 수율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반도체 네모난 거 보시면은 이게 얼마 동안의 시간에 만들어지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몇 시간이나 며칠에 만드는 게 아니라 디램 하나 만드는데 3달 걸립니다. 3달. 이제 전공정 시작해서 후공정 끝날 때까지 총 3달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는 게 증착 공정이죠. 식각 다음에 오는 공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증착 공정이 가장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으면서 증착 관련주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을 했고 오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대만 GTC에서 외부에서 이제 기자분들이랑 기자회견할 때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5년 내에 웨이퍼 생산량을 2배를 늘리겠다. 이건 그 반도체 생산량을 2배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포부나 계획을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과정을 그냥 설명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4기 팹까지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기 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1기 이제 용인 이제 하이닉스 클러스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1기 이제 건물 하나 짓는데 31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총 4기까지 600조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기존의 어떤 과정들이나 증설 계획이 더 어떤 높아지거나 커진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런 분들 시장에 다시 부각됐다는 점이 어떤 소부장주들의 그동안 눌려 있었던 주가 흐름을 좀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유난히 잘 갔던 것들이 결국에는 증착 쪽이었다, 증착 장비 쪽이었다라는 공통점,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어요. 발견을 했는데,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자,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이제 5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네. 실적이 지금 시총을 아직은 설명은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이제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될 때 몇 단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잖아요.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1단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주가를 출발시킨 건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의 어떤 테슬라 쪽에 공급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상한가로 시작해서 쭉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ALG라고 해서 원자 증착인데 이제 성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원자층 방막 성장 장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 장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지 대표이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글로벌 온리 원이듯이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든 원자층 방막 성장 장비는 ASML EUV 장비처럼 온리 원이기 때문에 키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부를 밝혔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방막 공정, 적층 공정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나 태양광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야가 굉장히 넓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첫 번째로 꼽긴 했지만 올해 이제 실적이 사실 상반기에는 뭐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했던 게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실적의 어떤 성장을 가시화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분석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증착하면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비 기업인데 테스는 무슨 수혜주다라고 이제 만약 시험 문제가 나간다라고 하면 땡땡 수혜주다. 그럼 안에 들어가는 글씨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낸드 수혜주라고 보통 표현하죠. 테스. 낸드의 어떤 그 증착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즈마 증착 관련돼서 이제 가장 높은 어떤 쉐어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플라즈마 증착의 가장 큰 특징은 저온으로 증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웨이퍼에 손상을 가장 덜 준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시장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낸드 업황이 지금 이제 D램보다는 생산량이 많이 적긴 합니다만 이제 3D 낸드로 갈수록 이 적층량이 몇십 개에서 몇백 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테스를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들어가고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바로 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과 테스 두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증착 장비 쪽에 앞으로 또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어. 오늘은 뭐 조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증착 장비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계신,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반도체도 소부장을 사실 한 기업을 분석을 하더라도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죠. 뭐 A라는 기업을 최선호주다. 나는 뭐 원픽이 B 종목이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증착 쪽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유진테크를 원픽으로 꼽지 않는 애널리스트를 사실 보기는 힘들죠. 네네. 물론 ALD라는 부분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핸디캡이 굉장히 좀 높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가장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3사의 모두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증착 장비를 납품 가능하고 납품하고 있다는 게 뭐 가장 큰 프리미엄이죠. 지금 현재 유진테크 시가총액이 한 3조 6천억 정도 전후될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의 부침이 테스랑 더불어서 좀 가장 적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죠. 이제 유진테크는 어떤 증착이 전문이냐 하면은 이제 LPCVD라고 해서 이제 저압 화학 증착이죠. 이 부분이 이제 유진테크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는 이제 원자 증착이죠. ALD도 유진테크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유진테크의 어떤 지문 하나 던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보통 이런 장비주들은 많은 어떤 특허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유진테크도 일본 이제 코쿠사이랑 이 증착 관련된 기술과 관련돼서 분쟁이 좀 있었죠. 코쿠사이가 4건의 어떤 법적 분쟁을 걸었죠. 이에 유진테크가 우리 기업 4개 훔쳐갔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죠. 이제 특허 한 건은 완전히 무효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 진행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유진테크가 이제 점유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가 가격적인 전략은 뭐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어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처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진테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전후 한번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한번 좀 끊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어제도 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많은 뭐 애널리스트나 전문가 분들이 유진테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쪽의 증착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푸드, 음식료 관련된 업종 테마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장이 이제는 막 성장주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도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뭐 실적의 개선세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자, 푸드 관련주들 이제 뭐 끝에 푸드자가 많이 들어가죠. 뭐 신세계 푸드, 현대 그린 푸드, 그다음에 뭐 프레시웨이는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안 다뤘던 섹터들 중에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안 다뤘던 섹터들 중에 좀 시장에서 한번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좀 매일 이제 언급되는 섹터들은 너무 반복이 많이 되는데 이 푸드를 제가 고른 이유는 네. 가격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러니까 뭐 안정됐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많이 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구간까지 온 섹터를 한마디로 좀 골라보자. 한마디로 리스크가 좀 적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푸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푸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급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단어가 한번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있었죠. 그 점심시간에 직장인분들 밥 먹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급식업체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내 식당 가서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좀 했었었는데 일단 급식업계 이제 단체 급식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성장에 한계가 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 푸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저출산,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외식도 별로 안 하니까 이 홈 가정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건강식 쪽으로 이제 많이 좀 한마디로 B2B에서 B2C로 이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서 푸드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관심을 좀 덜 갖는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너무 과열된 쪽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음 타자로 또 올라갈 수 있을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조정받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섹터 중에 음식, 푸드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신세계 푸드 좀 보도록 신세계 하겠습니다. 푸드? 뭐 네. 가격이 좀 싼 편은 아니죠. 44,000원이 넘으니까. 근데 신세계 푸드는 일단 관심을 좀 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상장 폐지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왜 상장 폐지됐냐면 이마트가 신세계 푸드를 이제 주식을 다 사서 100% 자회사로 편입한 다음에 8월 11일 날 이제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가 하나 재밌는 게 좀 있죠. 일단 뭐 이런 100% 자회사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주주분들한테 이제 신세계 푸드 이제 이마트가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지금 현재 제가 저희 회사에서 48,000원에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48,000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해서 주주분들이 원성이 자자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63,348원으로 올렸어요. 30% 정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올렸는데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로 상한가를 도달해서 63,348원 근처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공개 매수 가격이 그 가격이 되니까. 근데 신세계 푸드는 전혀 가격이 움직이질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기존의 주주분들의 이런 이제 어떤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권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도 그걸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단 뭐 주식 교환은 이제 7월 달에 하고 폐지는 8월 11일 날 한다는 부분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뭐 아무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CJ 프레시웨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이번에 이제 깐부회동에서 2차 고깃집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성수동 고깃집으로 예정돼 있던 집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이 이제 CJ 프레시웨이여서 어제 시간에서 좀 약간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바뀌는 바람에 오늘 다시 분위기가 좀 죽었습니다. 일단 CJ 프레시웨이도 일단은 B2B에서 B2C 쪽으로 이제 보통 DX라고 표현을 하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이제 신사업을 좀 펼치면서 실적 성장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수치로 이제 증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올해 1분기 실적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 식자재 그다음에 유통 뭐 급식 관련 일으키는 기업들은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막 퀀텀 점프 실적이 나올 수도 없죠.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급전직하로 낙하하기도 힘든 구조인데 이제 매출은 한 4% 이상, 영업이익은 뭐 4% 가까이, 순이익은 무려 95% 증가를 1분기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내수가 유축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온라인 비중 확대를 함으로써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 푸드는 이슈가 좀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셨고 CJ 프레시웨이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푸드 쪽에서 최선호주로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네. 시청도 가장 크고 이제 올라갈 때 시장에서 관심도도 가장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그린푸드죠. 네. 현대그린푸드 이제 급식만 국내에서 한 600곳 정도, 해외는 90곳 정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에 현대그린푸드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무려 65만 명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 현대그린푸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현대그린푸드 앞에 현대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캡티브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되면은 어떤 뭐 현대 뭐 중공업 이런 조선소에서 막 뭐 어떤 그 닭 같은 걸 이제 먹으면서 어떤 그런 그 급식하는 것들을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이제 캡티브 매출이라고 하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다 이 현대그린푸드가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정된 어떤 매출을 갖고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현대그린푸드도 역시 이제 B2B에서 이제 건기식이나 이제 HMR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가정식, 간편식, 가정 간편식 이쪽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고 있어서 일단 기존의 어떤 좀 고리타분한 B2B 기업에서 이제 우리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중국 이제 해외 법인과 관련돼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실적이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 요인, 가격 전략 들으면은 매수가는 현재 가격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없죠.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500원을 좀 디테일하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푸드 쪽에 또 이제 관심이 좀 사그라들어 있었지만 앞으로 또 주목받을 수 있을지 현대그린푸드를 탑픽 종목으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근호 의원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코스피 5%, 코스닥 4%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황 CEO는 조금 전에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김포 비즈니스 센터에 도착을 해서 뭐 수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등장을 했네요. 자, 젠슨황 CEO가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계진이 나가 있으니까 젠슨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7개월 만에 방한한 젠슨황 CEO 입국 현장을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코멘트를 할지 함께 현장 음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ear me? Is this okay? Can you hear me? Yeah. If you stand here, then I can stand here. Okay. I'm back because I want to thank all of my partners
And to customers who are here, we're doing a lot of very important work. As you know, artificial intelligence build-out is accelerating. We had a very big year last year, and the Korean market is going very well. I'm very happy about that. The second half is going to be much larger than the first half, and next year it's going to be very large. And so I want to make sure that our partners are aligned and prepared, and we have a lot of work to do. And so our partners are doing a very good job. What specific topic do you want to? Did you Okay. What specific topic do you want to discuss with Korean partners during this trip? Well, mostly is to align our supply chain because we all have to manufacture a great deal of technology. That's DRAMs, HBM memories, chips, and we have a very significant, very large AI infrastructure build out. Already a very successful first half. Grace Blackwell, our system, is doing very well, and Vera Rubin is in full production, so we're going to be very busy in the second half. Well, last time you brought GPUs to Korea, so do you have any gifts for Korea this time? Did I bring any gifts for Korea?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No, I have some surprises. When are you gonna reveal the surprises? I can't tell you, otherwise it would not be a surprise. Okay, so do you have scheduled meeting with Samsung anytime? I have many meetings scheduled with Hyundai, LG, SK, Samsung, of course, Naver. I have many meetings scheduled. So are memory chip makers gonna supply HBM with hybrid bonding starting next year? I'm not sure what our plans are for next year yet, but as soon as we have our plans, I'll let you know. Well, this one is an easy one. Do you like Korean barbecue? You're gonna have it tonight, right? I love Korean barbecue. I love fried chicken, Korean fried chicken, and samgyeopsal is excellent. It's all delicious. Do you have planned to promote new RTX platform during your business? I may talk about it. Yeah, we announced RTX Spark. It's the first complete redesign of a PC in the last 40 years. This PC is designed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do in the PC today. It is the most advanced PC in the world. It's also going to be prepared for AI agents, which will be your assistant on your PC in the future. So we're very excited about that. So there's a report about NVIDIA deciding to reduce price in memory, including in their because of memory supply shortages. What was the rumor? So decide to reduce the amount of high-speed memory included in their. We are going to use a lot of high-speed memory. And of course, memory is constrained, and so we have to be smart about using it in all of our systems. And so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here to make sure that we support as much supply as possible, but use the supply as smartly as possible. Jason, I'm head of town of Korea Economic Daily, and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Yeah, and can you give me an opportunity to take a selfie with you after my question? Sure. Okay. Sure, somebody give me a pen. Here, let me borrow your phone. Okay, thank you. Can you give me Happy birthday. Thank you. And I'll repeat it. Go ahead, I'm listening to you. It's still recording. Oh yeah. NVIDIA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a common interest about the establishment of R&D center. So timeline of R&D center, NVIDIA's R&D center. Well, we've already started hiring for our R&D center here in Korea. Korea is an excellent place to invest in R&D centers because there's excellent AI expertise, robotics expertise, and because Korea is a manufacturing center of the world, we can apply the robotics technology, the physical AI technology that we invent here
for the industry here. There's also a great de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here, and the manufacturing of semiconductors will become increasingly robotics and increasingly 네. 자, 이렇게 제스랑 CEO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현장 상황, 지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보셨는데요.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그 큰 줄기의 맥락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국에 7개월 만에 방한했는데 전반적인 서프라이 체인의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 왔다. 그런 언급이 나오면서 LG, SK, 뭐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의 언급이 삼성 이런 기업들의 이름이 언급됐고요. 여기에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삼겹살 회동이 있는데 지난번에 치킨 회동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치킨을 좋아하고 삼계탕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젠스랑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 잠시 동안의 질의응답 김포공항에서 가지고 바로 이동하는 곳이 아까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커와 함께 만나는 PC방으로 이동을 해서 페이커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홍대 입구 근처에서 삼겹살 회동,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이혜진 에이버 의장과 저녁 식사를 한다라는 것도 오늘 일정은 일단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5장 종목 레이더인데 오늘은 뭐 젠스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젠스랑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젠스랑 CEO가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행보를 이어갈 텐데 예. 근데 지난주에나 이번 주 초에 많은 기대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갑자기 많이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오늘도 그렇고요. 예. 이 상황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젠스랑 CEO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협력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언급하신 그러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전달하러 왔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있어서의 협력 파트너는 더욱더 중요한 시장이다. 네. 그 다음에 깜짝 선물을 몇 가지 더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현재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직접 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속보로 나온 언론들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왔고 더군다나 저렇게 7개월 만에 방한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정말 뭐 이벤트만 위해서 온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매듭짓는지 아니면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뭐 그런 얘기들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LG전자라든지 두산로보틱스 같이 이번 주 초에 상한가까지 갈 네. 정도로 관심이 높았었고 새로운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어떤 기준점이 현대차 그룹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깐부회동 이후에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오토웨버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네. 지금 2차 이제 뭐 깐부회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차 깐부회동 같은 경우 우리가 LG, 네이버, 두산이 새롭게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1차 깐부회동 때 움직였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히려 못 움직였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2차 깐부회동에서도 무슨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가를 놓고 본다라면 LG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단기간에 45만 원까지 급등해버렸다라는 후유증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나면 이건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올라올 때마다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젠스랑 CEO가 결국에 방한했습니다. 스케줄을 시작했고요. 많은 선물,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고객사와 협력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방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주말 사이의 이슈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